안녕하세요, 수영녹학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배영 시작해 볼 겁니다. 자유형 시간에 열심히 발차기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배영은 이번 1시간 만에 팔동작까지 끝이 날 겁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많고요. 기초 배영에서는 기초 자유형과 달리 가장 어려웠던 골반 롤링을 하지 않아도 팔동작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형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서 겹치는 부분들은 스킵하고 다른 부분만 확인하면서 금방 보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 물 적응을 해줘야 하고 그 중에서 호흡을 가장 먼저 할 겁니다. 자유형을 할 때는 사실 엎드려서 얼굴이 물속에 들어가면 코로 숨을 뱉지 않고 참고만 있어도 물을 먹지 않았어요. 코로 물이 안 들어왔죠. 그러나 배영이나 자유형 사이드 호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물속에서 옆을 혹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코 안에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비공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마치 컵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코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형을 할 때부터 코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연습도 같이 한 거예요. 일단 서서 배영 호흡을 할 준비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영상과 같이 앞을 보면서 내려가고 물속에서 수면을 바라봅니다. 물속에서 수면을 바라보면 수면에 반사되는 빛들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면서 물밖에 잘 안 보여요. 그 반짝거리는 수면을 쳐다봤다가 다시 머리를 숙이고 일어난다든지 혹은 수면을 보는 상태 그대로 물 밖으로 출수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면 배영 호흡을 하는 김에 자유형 사이드 호흡까지 같이 연습을 해줄 거예요. 발가락을 보면서 입수했다가 측면을 바라봅니다. 이때도 코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코에 물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계속 공기방울이 빠져나오는 게 보이죠? 코로 호흡을 뱉어내면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자, 물속에서 옆을 보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 옆을 보는 상태로 출수하는 연습도 해봅니다. 이때 물 밖으로 나올 때 코에 물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 난다면 강하게 흠 또는 흥 하는 소리를 내면서 출수해도 돼요. 그러나 연습이 되면 될수록 점점 최대한 약하게 숨을 뱉으면서 나오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입은 다물면 그만이지만 코는 하지 않으면 물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이 연습 먼저 해주세요. 호흡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이제 물에 뜨는 준비를 해볼 거예요. 풀사이드 끝에 한 다리씩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목에 힘을 빼면서 눕습니다. 이때 손은 절대 놓지 마시고 마치 바닥이나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듯이 풀사이드 벽에 엉덩이를 밀착시켜주세요. 그리고 목에 힘만 빼고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푸 이렇게 세 박자요. 푸에서 숨을 뱉으면 몸에 부력이 줄어들겠죠. 공기가 빠져나가서. 그럼 좀 가라앉는 느낌이 날 것이고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몸이 둥 떠오르는 느낌이 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둥실둥실 움직이는 느낌이 보이시죠? 그래도 숨을 끝까지 푸 뱉었을 때 얼굴까지 완전히 물이 덮어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부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수면이 눈 바로 옆에까지 오는 이 상황에 적응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이렇게 목에 긴장을 주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자유형이랑 똑같습니다. 목에 긴장을 풀고 머리가 뒤로 넘어가게 해주면 돼요. 머리를 통째로 들거나 턱을 지나치게 당겨서 시선이 올라오면 안 되고요. 최대한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놓는 것도 적응이 되면 한번 해보시고요. 적응이 될 때까지는 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물 위에 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싶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 누울 때 역순으로 얌전히 한 다리씩 내리며 일어나셔도 되고 벽을 밀쳐버리면서 얼굴이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일어나셔도 돼요. 얼굴이 한번 물속에 잠기면 가라앉겠죠. 그렇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있다 일어나는 것처럼요. 이 방법도 연습을 해주셔야 결국 배영킥을 하다가 또 누구의 무엇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다면 벽에 매달려서 누운 상태로 하늘을 보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와 봅니다. 하면서요. 배영을 할 때 얼굴로 물이 넘어와서 코로 물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머리를 들게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엉덩이부터 가라앉겠죠. 자유형을 할 때도 머리를 들면 가라앉는 거였어요. 부력의 중심인 폐를 기준으로 머리를 들면 엉덩이부터 가라앉는 건 배면뜨기, 누워있는 상태일 때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머리를 들지 않고 입하고 코가 최대한 수면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유지할수록 잘 떠있을 수가 있어요. 코로 숨을 뱉으면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비공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컨디션에서, 즉 누워있는 컨디션에서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끼시려면 이 배영 호흡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얼굴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물을 안 먹었다면 배영을 할 때 물이 한두 방울 튀기는 것 정도로는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호흡 연습이 되셨다면 바로 누워서 뜨고 또 일어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영상을 쭉 보시고 안 좋은 예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킥보드를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부터 젖혀서 뒤통수가 물에 닿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천천히 자연스럽게 누워주시고 일어날 때는 물속에 가라앉아야 된다 그랬죠. 킥보드를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머리를 들면서 엉덩이부터 가라앉아요. 이때 머리가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옆에서 볼게요. 킥보드를 안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안고 머리 젖혀서 뒤통수부터 들어가고 팔에 힘을 주어서 킥판을 가볍게 안으면서 누워줍니다. 일어날 때는 머리가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편안해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바로 킥보드를 앉는 것이 아니라 팔을 뻗고 누워볼 건데요. 자유형 때와 달리 킥보드의 뒤가 아니라 옆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어깨 가슴을 쭉 펴주세요. 팔도 곧게 뻗어주시고요. 나머지는 전 단계랑 동일합니다. 살짝 앉아서 뒤통수 입수 자연스럽게 눕기. 일어날 때 똑같이 한번 물속에 얼굴이 들어가면서 빠지듯이 일어나시면 돼요.
안 좋은 케이스 바로 보겠습니다. 누울 때 얼굴이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에 긴장이 되죠. 침대에 누워있다 일어나는 것처럼 머리를 들고 고관절을 구부리고 있어요. 배면뜨기를 하려면 누워야 되는데 그 반대인 거죠. 이러면 일어나겠다는 거고 일어난다는 건 가라앉는 거라고 자유형 수평뜨기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떠 있을 수가 없고 킥팔에 매달려서 발버둥을 치다가 힘이 빠지면 빠지겠죠. 호흡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얼굴이 물속에 한번 들어가는 게 겁이 날 거예요. 물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몸은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숨을 쉬려고 버둥버둥 머리를 들게 되면 목과 몸 전체에 긴장이 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 보이네요. 자유형을 할 때도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머리를 먼저 들면 이런 모양이었죠. 이건 누울 때는 잘 누웠는데 일어날 때 얼굴이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이건 자유형 때도 봤었어요. 위로 뛰면서 몸이 흔들려 버리니까 얼굴로 물이 많이 넘어왔겠죠. 자,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이렇게 벽을 세게 차면서 출발해도 얼굴로 물이 넘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혹 물이 좀 넘어오더라도 코로 물을 먹지 않고 침착하게 하면서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유선형을 좀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양손을 같은 모양으로 포개어 줍니다. 방향은 관계없어요. 편한 손이 위로 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단 위로 온 손의 엄지손가락이 아래 손의 새끼손날을 감싸줍니다. 그 상태로 팔을 위로 들어서 팔꿈치를 쭉 펴고 어깨를 쓱 들어 올려줍니다. 이러면 머리 뒤로 팔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턱이 당겨져요. 그리고 누웠을 때 하늘보다 약간 뒤가 보이겠죠. 엎드려서 수평뜨기를 할 때 저희가 바닥보다 약간 뒤를 봤었죠. 그거랑 똑같이 하늘보다 약간 뒤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양을 팔꿈치를 걸어 잠갔다, 팔로 머리를 잡았다 라는 의미로 락킹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자유형 수평뜨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첫 번째 그림, 노멀 스탠스라는 그림에서 비기너 스텝 스트림 라인으로 갈 때 자유형 발차기에 올려차기를 강조드리면서 엉덩이를 활용해서 고관절을 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이제 배영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유선형을 만드는 거예요. 어드밴스드 스트림 라인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때 락킹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팔만 머리 위로 뻗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듯 어깨를 쭉 한번 위로 올려주는 동작을 하면서 등, 그러니까 가슴까지 활짝 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굴곡을 점점 펴주고 있습니다. 아까 킥보드를 옆으로 잡을 때 몸을 움츠리지 않고 등과 가슴을 쭉 폈었죠. 그리고 턱을 당기는 것, 이게 락킹입니다. 거기에 고관절 펴기까지 더해진 거죠.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흔히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복부에 힘을 주는 건데 이건 웬만큼 상급자가 되기 전까지는 적용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락킹도 어깨를 올리며 팔을 걸어 잠그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은데 가슴과 등까지 펴준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 팔이 풀리지 않고 뾰족하게 해서 유선형을 다듬어주는 정도면 충분하긴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좌측 아래의 그림처럼 허리에 굴곡만 남게 될 거예요. 몸이 전반적으로 약간 불룩한 아치 형태가 된 것 같은 모양이죠. 그러면 일단 다리가 물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물을 뒤로 차내기가 유리해져요. 처음에 우리가 풀사이드 끝에 앉아서 자유형 발차기를 한 거랑 비슷한 거죠. 발이나 무릎이 물 밖에 나오지 않았었죠. 다만 허리가 너무 많이 꺾이게 되면 그거 자체로 다리가 가라앉는 저항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너무 많은 긴장을 주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을 수가 있어요. 물이 무서우면. 마찬가지 물 적응의 중요성이죠. 우측 그림과 같이 복부까지 힘을 주어서 완벽한 유선형을 만드는 건 뒷단계로 미룰 거예요. 비기너 스텝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원래 완벽한 유선형이라는 게 쉬운 자세가 아니에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적당한 긴장을 주면서 몸이 빳빳해지고 단단해지는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영 초급자 혹은 운동 초급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자세인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 유선형을 통해서 다시 누워서 가는 걸 보겠습니다. 누울 때부터 고관절이 구부러져 있으면 몸이 V자로 꺾이면서 힘들겠죠. 엉덩이가 기능을 하면서 고관절을 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발차기는 이미 자유형 때 연습했죠. 앉아서 자유형 발차기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면뜨기가 됐다면 이제 바로 누워서 연습하시면 돼요. 2단계 킥보드 아래로 잡고 눕기. 여기서는 다리가 물 밖으로 나오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리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물을 어디로 찬다 그랬죠? 뒤가 아닌 위로 차게 된다고 했죠? 자유형을 할 때 물을 아래로 차면 100번 양보해서 몸이 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배영을 할 때 위로 차면 킥을 차면 찰수록 몸이 가라앉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배영 킥이 자유형 킥보다 조금 어려운 게 맞긴 해요. 킥보드를 아래로 잡고 킥을 찼을 때 무릎이나 허벅지가 최대한 킥보드를 건드리지 않고 물속에서 물을 뒤로 차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약간 하체가 가라앉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비기너 스텝에서는 복부에 힘을 줘서 코어를 잡고 완벽한 모양으로 킥을 차지 못합니다. 만약 락킹이 좀 어렵거나 어깨가 아프시다면 자유형을 할 때처럼 킥보드 뒤를 잡고 팔을 뻗어 눕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러면 락킹을 못하겠죠. 그래서 팔이 머리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주어서 턱을 약간 당겨줘야 돼요. 자, 별 무리 없이 잘 되셨다면 그냥 락킹까지 해서 배영킥 차줍니다.
물속에서 볼까요? 최대한 다리 전체가 수면에 유지되게 차주세요. 지금 보시면 발이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유선형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단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초급자이기 때문에 킥의 폭도 아직 좀 넓을 거예요. 근데 물을 뒤로 차내기만 하면 추진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유형이랑 똑같아요. 추진력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하체가 가라앉아서 저항이 생기기는 하지만 반대쪽 끝인 머리와 가슴도 계속 뒤로 기대지겠죠. 아까 가운데가 올라오는 불룩한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면 머리와 폐가 물속으로 눌러질 테고 몸 전체가 받는 부력은 커지면서 뜨게 됩니다. 이러면 배영이 자유형보다 오히려 더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아무 때나 숨 쉴 수 있잖아요. 물속에서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볼 텐데, 자유형을 할 때랑 마찬가지로 킥을 찰 때마다 몸이 좌우로 약간 흔들리는 게 보이죠. 엉덩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잘못된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식으로 누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엉덩이가 빠지면서 발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면 가라앉는 방향으로 킥을 차는 거라 그랬죠. 머리를 들고 엉덩이가 가라앉는다는 건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모양새죠. 떠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세는 배영을 하다가 배면뜨기를 끝내고 일어나고 싶을 때 하는 자세예요. 즉 일어나고 싶지 않고 누워서 배영킥을 계속 하고 싶다면 뒤로 기대면서 누워줘야 합니다. 자, 이 락킹을 보면서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락킹을 할 때 어깨가 아프다면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몸 중에서 어깨는 조금 복잡한 관절입니다. 움직임이 다양하고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큰데요. 우리가 원래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는 팔과 어깨가 만나는 관절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흔히 우리 날개뼈라고 하는 어깨뼈가 통째로 좀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왼쪽 아래 그림처럼 어깨뼈가 움직여줘야 팔을 머리 위로 잘 뻗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깨뼈가 잘 안 움직인다거나 다른 부분들에서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여러 부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전 자유형 팔 동작 영상에서 어깨가 살짝 불편하게 유지하는 이 모양을 따라 했더니 어깨가 아프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따로 언급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개념 중에 하나가 수영을 하다 보면 몸이 유연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영은 유연성이 좋아지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유연성이 필요한 운동인 것이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하는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들은 뭐 마사지나 스트레칭 혹은 그것들이 주를 이루면서 근력 운동이 포함된 요가, 필라테스 뭐 이런 운동들이에요. 심지어 수영 선수들도요, 수영장 밖에서 여러 보강 운동들을 통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거나 더 늘려주는 노력을 합니다. 이 가동 범위와 부상에 관한 거는 어깨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운동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동작을 완벽하게 하기를 일단은 포기하셔야 돼요. 무리해서 그 동작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내 가동 범위 밖까지 몸을 쓰려고 할 테니까 관절이나 근육, 인대, 힘줄 등의 스트레스가 가해질 테고 부상이 야기될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자세가 정확히 안 나오더라도 무조건 통증 없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수영장에 보시면 막 쉬지도 않고 10바퀴씩 자유형 도시는 할머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시면 자세 어떤가요?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10바퀴씩 자유형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팔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팔 동작도 자유형과 거의 흡사해요. 3분 만에 끝납니다. 거의 자유형의 역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준비 자세는 저희 누워서 출발하는 자세, 어깨 가슴을 펴주시고요. 자유형과 좀 다른 부분은 손을 허벅지 앞이 아닌 옆에 붙이고 시작을 해요. 아까 저희가 킥보드 옆을 잡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면 엄지 손날이 리드해서 눈 앞까지 올라옵니다. 이것도 자유형과 같은 포인트예요. 천장을 보면서 눈 앞으로 손이 올라오도록 해주시고, 손이 눈앞에 왔을 때 손을 뒤집어서 새끼손가락부터 물속에 입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손바닥이 옆을 쳐다보게 되고 바로 물을 저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인데, 손을 처음부터 뒤집고 올라가셔도 돼요. 이 방법의 단점은 어깨가 지나치게 긴장된다는 건데요. 반면에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고 곧게 뻗어져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자, 이번엔 반대로 어깨가 너무 불편하거나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손이 눈을 지나서 입수 직전에 뒤집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깨가 긴장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팔꿈치가 굽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주의하시면 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팔꿈치 굽혀지는 경우는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추진력을 만드는 부분도 자유형도 손이 눈 앞에 보일 때까지는 힘을 쓰지 않았죠. 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 이후 롤링과 함께 힘을 써줬죠. 자, 배영도 골반 롤링이 없긴 하지만 힘을 써서 추진력을 만드는 원리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손바닥을 세게 물을 저어버리면 손바닥이 물을 옆으로 밀게 되겠죠. 그러면 몸이 옆으로 밀려나면서 휘청휘청 거릴 거예요. 손이 어깨선이나 눈높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몸에 팔을 붙이면서 물을 뒤쪽으로 저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가 굽혀지는 경우를 볼게요. 올라오다 이렇게 팔꿈치가 굽혀질 수가 있는데, 자유형 되돌리기 할 때처럼 약간 어깨 불편하게 팔을 펴고 돌려주세요. 단 통증이 느껴지실 정도면 안 됩니다. 이제 물속에서 영상을 바로 볼게요. 아까 발차기 하는 거 보셨죠? 거기에 팔접기만 추가하면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반 롤링이 없기 때문에
발차기만 되면 팔접기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일어날 때 머리 들면서 일어나시면 되고요. 노보드로 출발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킥보드가 없어서 부력을 전달받지 못하기도 하고 팔을 머리 위로 뻗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중심 면에서도 약간은 불리해요. 근데 배면뜨기가 잘 된다면 영상의 저처럼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팔을 머리 위로 뻗었을 때 양팔을 동시에 한번 저어주세요. 그럼 추진력이 나오겠고 양력이 생겨서 몸이 뜨겠죠. 이때 얼른 몸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팔을 저어주시면 됩니다. 뒤로 밀어냈을 때 약간 힘을 주는 모습까지 볼게요. 살살 졌다가 강하게. 자유형보다 훨씬 쉽죠. 지금 단계에서는 배영이 자유형보다 훨씬 쉽습니다. 물론 상급자 단계에서는 좀 달라지긴 해요. 잘못한 경우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물을 옆으로 밀어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옆으로 휘청휘청 거리죠. 이러면 마주오는 사람하고 부딪힐 염려도 있어요. 자유형 할 때 바닥 타일을 보면서 똑바로 가도록 노력했던 것처럼 천장을 보면서 똑바로 가도록 해주세요. 어떤 형태나 구조의 건물이든 간에 바닥도 천장도 네모 그리드의 구조물이나 마감이 돼 있을 확률이 큽니다. 자, 이걸로 정말 배영은 1시간 만에 다 끝냈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유형을 잘 해두셨다면 배영 역시 물 적응만 되고 배면뜨기만 되면 너무 쉽습니다. 맞아요. 또 그놈의 물 적응이죠. 비기너 스텝에서는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자유형 사이드 호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더위나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파. My name, my age, my favorite color, my height, my sign, do I have a lover? What's my nationality?